오늘 준비된 메뉴판은요. 일단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하반기에 어떤 좀 기대감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그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후성과 SK 오션 플랜트까지 오늘 좀 다양한 종목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좀 이 종목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주식 포차 처음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볼 sek터 전망,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안에서도 뭐 PSK 홀딩스, PSK, 원익 IPS, 테스, 테크윈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반기로 좀 지나갈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2차 전지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막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 중심이 반도체고 AI인데 지금 굳이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하반기에 2차 전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에 우리가 어느 섹터가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주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럼 통신 장비주에 대한 기업들을 실적을 펼쳐보면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서도 어느 정도 테마성, 그러니까 뭐 미국에 대한 뭐 주파수 경매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제 이슈들 이런 것도 많이 뭐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많이 붙으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억나는 종목 대한광통신 하나 있잖아요. 그때도 대한광통신이 거의 막 엄청나게 막 몇 배 상승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테마 이슈가 뭐였냐면 스페이스X였었어요. 네. 그 스페이스X 들어가고 나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쪽도 그렇게 막 실적이 엄청나게 막 뛰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 나오고 나서 우주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 커졌죠. 그러면서 또 관련주들도 엄청 많이 상승했었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실적이 완전히 확인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2차 전지도 좀 비슷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상반기에서도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물론 1월 달, 2월 달 보면은 제가 주식 포차 처음 왔을 때죠. 물론 그때는 에브리싱 랠리였어서 3월 달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삼성 SDI가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하고 또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그 삼성 SDI 중심으로 또 빠르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삼성 SDI하고 또 양극재 공급 관계에 있는 LNF 같은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는 올라가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때 막 300% 이상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 저 또한 그때 LNF가 움직이는 거 보고서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게 된다. 왜 이렇게 빨리 반영돼서 올라가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였죠? 로봇에도 배터리 들어간다. 네, 로봇 배터리. 로봇 배터리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서도 또 ESS에 대한 모멘텀이나 또 원통형 배터리 이슈 나왔죠. 계속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도 에브리싱 랠리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대부분의 섹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그리고 뭐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잘 안 지켜줬어도 그때는 에브리싱 랠리였어서 잘 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서는 2차 전지 업황을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또 바닥을 통과하면서 또 조금씩 또 터닝이 시작됐었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 턴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로 보면은 ESS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ESS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컸었고 그 안에서도 유럽 전기차에 대한 캐즘들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던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상반기 초반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됐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빨리 진행됐다. 이거는 좀 천천히 진행됐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반기에서는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게 결국 2차 전지가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가야 되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대감보다도 확실히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상반기까지 사실 배터리셀 업체들에 대한 고민들이 뭐였냐면 결국에선 수익성이었어요.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2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회복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기존에서는 4분기 측면에서 실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뭐죠? 3분기에서도 회복이 가능하겠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셀 업체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결국에서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트리거를 일단 LG엔솔이 뽑았고 그리고 이제 30일이죠. 삼성 SDI에 대한 실적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가면은 사실 많이 기대는 안 해요. 저는 이제 3, 4분기 더 보고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배터리 셀 3사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배터리 셀보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소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소재 부분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전에 뭐 LNF도 마찬가지로 네. 삼성 SDI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소재 부분도 같이 올라오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소재 부분을 보면은 뭐 LNF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계열 같은 그런 이제 소재 부분인데 실적을 보면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잘 났었어요. 그때 이제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뭐 에코프로나 지금 실적 되게 잘 났는데 주가 안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ESS에 대한 모멘텀을 탑재를 못했기 때문에 많이 탑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이즈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안 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정리정돈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AI 키워드로 우리나라 시장에 올랐었는데 2차 전지가 많이 AI 키워드를 많이 각광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증권사에서도 뭐 2차 전지 다운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냥 단순하게 바닥을 찍었냐가 아니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터리 장세 보면은 2023년도 2차 전지 상승장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일부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몇 배도 갔었죠. 그 이후로 큰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바닥을 잡고 나서 2026년 1, 2월 달에 또 반등 좀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조금 일어났다가 또 되돌림 구간으로 들어갔고 다시 원상복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23년 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온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출발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게 또 중요한 게 그 근원이 실적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ESS 쪽을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ESS냐면 상반기 AI 인프라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올랐죠. 그 다음에 또 전력기기 올랐죠. 전선 관련주 올랐죠. 그 통신 장비까지 올랐어요. 그럼 전부 AI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AI 인프라라는 그런 키워드를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서는 피지컬 AI에 뭐 배터리 들어간다, 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뭐 배터리 다시 부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ESS 실적이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되면 저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결국에서는 뭐 막대한 전력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ESS가 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인프라 밸류 체인의 한 축으로 들어갈 수 있냐? 저는 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ESS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또 눈으로 확인되기 시작한다면 그냥 우리가 2차 전지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AI 인프라 수혜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전기차도 그렇고 ESS도 그렇고 결국 사이클 타잖아요. 반도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배터리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가시성이 더 높아집니다. 일단은 ESS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계속 말하는 리튬이에요. 지금은 뭐 리튬 가격이 많이 반등했다가 뭐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해서 생산량을 늘리려면 결국 소재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재 업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리튬인데 보통 이제 전기차고 ESS 수요 확대를 앞두고 나서 3분기부터 보면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재고를 확보하려고 생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반기 생각하면 7월부터 8월, 9월쯤 그때 리튬 가격하고 소재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는지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매년 뭐 7, 8, 9월이 되면은 뭐 리튬 가격이 엄청 올린다 이런 공식은 아니고요. 리튬 가격이 이제 계절성보다도 중국에 대한 공급 이런 망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광산 과동률이라던가 재고율 그리고 전기차 ESS 수요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에서는 이제 제가 과거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요즘에 이제 정보방에서 2차 전지 쪽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들 좀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 2차 전지 주주라면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은 사실 이제 리튬 가격이 저점에서 반등한 이후에 좀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분기 말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로 가면은 그렇게 성수기 쪽 구간으로 들어가고 나서 9월 달 되면은 또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박스권 지나고 나서 또 상승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내년 2차 전지 업황까지 또 미리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앞서서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통신 장비처럼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결국 코스닥 올라오려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올라와야 되고 이런 쪽으로 2차 전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나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에코프로도 코스닥 올라와야죠, 올라오는 거고 이번에 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유상증자 했다고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상증자는 좋은 유상증자, 나쁜 유상증자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목적성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서도 실제로 에코프로가 작년 뭐 2022년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5천억 정도에 대한 유상증자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 2022년 이후에 에코프로가 또 유상증자 있고 나서도 그 다음에서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유상증자도 이번에 했던 것도 뭐 지금 니켈 제련소에 대해서 원가 부담 줄라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했던 거지 이게 꼭 나쁘다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서도 2022년 유상증자 했던 기억을 우리가 되살펴보자면 지금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쪽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유난히 좀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삼성 SDI도 그랬었죠. 뭐 지지난해인가 그때 당시에서도 GM이랑 합작법이 한다고 막 조단위 유상증자도 있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 삼성 SDI도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에코프로 BM도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 대한 지분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거기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니켈 제련소 지분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작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현금 확보하고 계속 그거를 지분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유상증자로 조달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유럽 쪽에서도 찰중국 하겠다 그리고 미국도 뭐 중국산 소재 안 쓰겠다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을 또 중국 쪽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미국 진출하려고 그거를 또 지분을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소재를 전달하려고 조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2022년 유상증자 들어갔을 때랑 흐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서는 2차 전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뭐 LNF 이게 사실 차이가 공통점은 소재사라는 건데 에코프로에서는 이제 원재료까지 그러니까 차이를 보자면 에코프로는 원재료까지 본인들이 확보해가지고 원가 절감까지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업황이 좋아지면 가격은 계속 비싸질 거잖아요. 그 리튬도 지금보다도 더 상승할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거 원가 절감까지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 유상증자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하고 또 신주 권리락 받게 되잖아요. 그게 또 일정이 사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실적도 확인하면서 가고 있고 내년에 또 지금 업계에서는 시장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 시장 더 좋아지면은 ESS 실적 확인되고 리튬 가격까지 같이 움직여준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완전 이제 새로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집중하면서 나머지 외 2차 전지 종목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싹 읊어 드릴 테니까 딜사이트에서 만든 정보방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주식 정보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또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ESS와 뭐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까지의 매출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좋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안고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